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라이언 이성구입니다. 저는 고등영어의 진실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등영어를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중학교 3학년 어법문항이고 오른쪽은 올해 충남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법문항입니다. 우선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눈에 봐도 시험 범위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등영어는 250에서 거의 500문장에 가까운 그 문장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어법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시험 범위 내에 특정 문법을 활용하여 출제를 하고, 오른쪽 충남여고 시험지를 보니 A부터 F까지 한번 자세히 보았더니 문법의 전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즉 시험 범위 외의 전 범위 어법을 저희는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보기를 보니 틀린 어법을 정확하게 골라야 하는 어법의 정확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우선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 되면 시험 범위가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어법은 무조건 전범위로 학습해야 하며, 그 다음에 정확성도 길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어 시험의 변별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고등 영어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5가지 요소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법 문항입니다. 페이지 102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02쪽에 나와 있는 문항은 동산고 1학년 중간고사 어법 문항인데 너무 지문이 길어서 제가 다른 유형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산고 중간고사 문항을 살펴보니까 앞서 언급된 충남여고 어법 문항의 보기 구성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법이 올바른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는 문제로서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동산고는 3년 동안 줄곧 이러한 유형을 출제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법에 대한 정확성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동산고뿐만이 아니라 관조고나 성모여고에서도 최근에 이런 문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문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집 98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1학기 성모여고 중간고사 문항이고 오른쪽은 이 시험지에 관한 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빨간색 부분은 전부 다 변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웰스라는 단어랑 원문에는 웰스가 들어가 있는데 지문에는 번치라고 바꿔놨네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모여고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여고도 이렇게나 많이 변형시킵니다. 제1고는 요 B 구간을 빼버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고, 대전고 역시 내용을 추가해요. 이렇듯 저희가 원 지문에 변형을 해서 난이도를 올린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영어 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 1학기 중간고사 충남여고 29번 문항입니다. 왼쪽에 지문과 오른쪽은 원문인데 오른쪽의 원문의 변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보기입니다. 딱 봐도 보기가 한눈에 길고, 한눈에 보기에도 길고, 그리고 문항 자체가 글을 읽고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게다가 문항 자체가 29번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문의 변형 없이도 이렇게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어요. 충남여고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학교에서도 영어로 된 보기는 출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항도 제가 간단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문항은 보통 교과서 문법 그리고 수업시간 선생님께서 강조한 부분, 마지막으로 지문 내 주요 구문 및 주제문을 활용해서 서술형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연간 기출 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저희도 미리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까 미리 서술형을 좀 공부시킵니다. 다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제 동상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뜻 봐도 객관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말에 맞게 찾는 문항입니다. 이거 뭐 소수형과 다르지 않은 그런 객관식 문항, 이런 게 출제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 즉 시험 범위 외의 지문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외부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항이 들어가는 순간 시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부 지문이 나왔던 학교에서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외부 지문도 간과하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5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법 문항은 전범위 어법이다. 정확성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지문 변형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며 서술형 문항과 외부 지문을 통해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5가지에 대한 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언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영어과 그 커리큘럼입니다. 1년에 4차례의 시험 대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정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더 중요할까요? 단언컨대 이 5가지 변별 요소를 한 달 만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영어의 현재 내신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규 수업 때 이 5가지 변별 요소를 철저하게 공부시켜 준비합니다. 3월이 되면 자녀분들께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면 시험 대비를 시작합니다. 여러 과목을 한 달 안에 공부하는 것은 중학교 4학년 학생들, 즉 예비 고1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청명학원이 자녀분들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